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시간이 됐습니다. 자,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 통 시간입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시죠?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래도 상황이 그래도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라 걱정은 좀 없지만은 그래도 항상 소중한 자신 지키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테마로요. 연말연시가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제 간에 이제 이동하는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테마,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의 최신 흐름에 대해서 자, 일부 항공화물 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해상화물 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이동할 때 보면요. 항상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이동하는 걸 우리는 패신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화물 이동하는 걸 이제 에어카고라고 그러는데요. 항공화물에 올해는 사람이 이동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2월부터 국가 간의 봉쇄다, 차단한다. 지금 상태도 이게 계속 좀 호전이 돼야 되는데, 가을 돼갖고, 미국도 그렇고 10만 명이다, 프랑스, 스페인이 5만 명이 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은 당분간 4분기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어떨까요? 국내 시장은 그래도 이제 항공항을, 비행기가 이제 많이 이동하게 돼 있어갖고,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 추석 때, 비행기 타고 이동한 인구가 1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내에는 이동 인구 엄청 낮고, 또 유럽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유럽간 이동, 중국 내 이동, 미국 내 이동은 아직까지 항공편은 국내 시장은 자유롭습니다. 근데 국제 간에는 4분기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요, 2020년 아마 내년 제 생각에도 1분기가 지나서 1월달 들어와서 우리나라 1월, 2월, 구정이 있죠. 그 상황에서 계속 해외 여행 가는 거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 흐름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비즈니스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국제 간의 여객기 이렇게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항공사들이 지금 다 멈추든가 중단된 상태라 제가 한번 최신 정보 갖고 저도 이제 비행기를 한 2,300번 지금 글로벌 30년 하면서 타보니까요. 많은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사도 연합이 있어요. 얼라이언스라고 해갖고 가장 큰 게 스타 얼라이언스. 저도 한 20년 전에 여기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977년에 설립한 게 스타 얼라이언스 가장 크고요. 여기는 26개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고 연간 6억 3,762만 명이 지금 여객을 탑승합니다. 전 세계에 취항하는 국가가요. 195개 국가에 취항 공항만 해도 많네요. 1,330 공항입니다. 그리고 보유 대수가 한 5,000대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은 게 스카이팀 2000년에 설립됐고요. 세 번째는 윈워드가 1999년입니다. 그 외에 소수 항공사가 돼 있는 기타 얼라이언스가요. 바닐라 얼라이언스, 유플라이 얼라이언스, 밸류 얼라이언스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스타 얼라이언스의 주요 이제 항공사들 딱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루프트한자, 스위스 국제공항, 싱가포르 공항,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에어 캐나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일본의 전일본 공수 ANA죠. 포함해갖고 26개가 얼라이언스 하면 서로 업무 제휴나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 항공사가 올 2월부터 경영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돼서 제가 아는 이제 다른 항공사들도 보니까 영업 손실이 너무 커졌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항공 보니까 최근 데이터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13조다 작년에 12조 원 매출인데 올해는 여객이 확 줄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래도 1분기는 영업 손실이었는데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여객의 화물에 그 시트를 갖다가 항공화물로 바꾸면서 결국은 분기별로 매출 계속해서 지금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올해 대한항공 한 8조 원 정도 예상하면서 영업이익도 적자는 아니라는 최신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항공사 경영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항공사 중에 가장 유명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한번 선호도 조사를 하면요. 1등, 2등, 3위 안에 드는 항공사가 있어요. 자, 싱가포르 항공하고요. 자, 에미레이트 항공이 워낙 인기가 높거든요. 이 두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하면은 물론 이제 가격도 비싸지만요. 최신의 비행기 있잖아요. 그 에어버스 350이나 380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보일 787을 해갖고 최신의 서비스를 갖다 제공해갖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항공사들이 결국은 최근에 편수가 중단하고 멈추고 플라잉이 안 되다 보니까요. 승무원들도 지금 다 어떤 퇴사든가 파이어된 상태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를 또 납품하는 제조회사들, 자, 미국의 보잉이라든가 유럽의 에어버스 같은 경우도 항공기가 운항을 안 하니까 플라잉을 안 하니까 어때요? 계속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주도 지금 줄든가 제조량을 갖다 줄여서
이 관련된 생산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지금 화이어된 상태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은 지금 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8조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데, 첫째, 국내 운항 서비스가 좀 강화시켰고요. 아마 여러분들 추석 때 거의 한 100만 명이 이동한 걸로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운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간의 여행이 이제 패신저가 사람이 못 타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항공화물의 최근 이제 운임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으로 쪽으로 이걸 갖다가 개조시켜 갖고 사람이 타는 여객기를 갖다 항공으로 지금 해갖고 항공 에어카고 쪽으로 지금 다 바꿔나갔고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화물의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 매출을 이익 구조를 좀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한 화물 사업의 매출이 1조 원 이상 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항공 잘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화물 공급량이 감소하고요. 공급량이 줄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운임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항공회사들은 사람은 지금 탈 수가 없으니까 화물의 가동률을 높이고 또 여러분들 비행기가 한번 플라잉 하면요 연료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정보량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비행기가 논스톱으로 가야 되는데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한계 시간이 17시간이랍니다. 왜냐면은 비행기가 플라잉 할 때 연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 싣고 가는데 이걸 갖다 비행기가 커서 연료 탱크가 크면은 그만큼 더 싫은데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작은 비행기는 더 그냥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 17시간에서 길게는 20시간까지는 날 수는 있대요. 근데 장시간 뭐 30시간을 비행하려면 어때요? 연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논스톱이 안 되고 트랜스퍼 경유해갖고 거기서 다시 이제 연료를 채우고 또 다시 플라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저도 뭐 많이 타다 보니까 탈 때 보면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연료를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저도 여담으로 한번 어디 기류장이 따가지고 이제 그 라인에 딱 썼을 때 어느 정도 걸리나 한번 옛날 재본 적 있었는데 플라잉에서 보통 한 활주로가 2.5km에서 3km 정도 돼야 된대요. 착륙해서 오는 것도 있고 이륙하는. 그럼 이륙 라인까지 가는 게 보면은 보통 20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라인에서 이렇게 떠갖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전 세계에서 비행기. 그러면 이제 이 비행기를 갖다가 왜 지금 항공화물이 지금 강점인가 보니까요. 자, 글로벌 시장 간에 최근에는 이제 해상화물의 물동량이 많이 지금 이제 운임도 상승했지만 선봉량이 부족해. 거의 지금 항공화물 쪽으로 급한 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운송하기 때문에 비용은 비싸지만은 최근 들어 항공화물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11월 중순이지만은 얼마 전에 끝난 뭐 중국에 11월 11일 광군열이 있었죠. 뭐 수요가 폭증했지만 뭐 여기는 아무튼 계속 그냥 변함없이 구매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27일 날입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2020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11월 1일부터 얼마 전 15일 날 이제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전 세계가 이런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요. 사전에 구입한 상품을 뭐 물건 살려면 사전에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보고 나서 물건이 이제 재고량 수량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전 세계에 이런 상품들이 다 어디에요? 항공화물로 오는 거예요. 해상화물로 오면 뭐 그냥 2주, 3주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공화물로 와서 국내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집 앞에까지 도어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유통상품이나 이런 상품들 재고량이 많이 지금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 집에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상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공화물의 물동량 계속 급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간에 승객, 사람을 이동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제한적이라 제가 볼 때는 4분기 현상이 그래서 올해는 이제 4분기가 아니라 내년 연초까지도 사람의 패신저가 이동하는 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마 관광 가시다가 관광 못 가신 분들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땅 좁은 거 아시잖아요. 땅이 좁은데 인구가 많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인데 우리나라 땅하고 똑같은 나라 저 갑자기 그냥 뭐 어드리뷰가 생각나니까요. 우리나라 땅하고 똑같은 게 어디냐면 영국의 옆에 있는 저 위쪽으로 아이슬란드라고 있어요. 인구는 40만 명이 안 되는데 우리하고 땅이 똑같아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는 인구 1,000만인데 우리하고 땅이 똑같아요. 결국 우리나라 어때요? 5,200만이 밀집된 데 살다 보니까 해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에 지방을 가도 어디든 요즘은 다 사람들이 그냥 다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2주간 자가격리가 곱하기 하면 나가서 격리, 들어와서 격리하니까 제가 아는 뭐 후배도요. 지난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 그러더니 중국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급한 거 저기 불을 꺼야 될 게 있대요. 근데 이 연말 지나기 전에 가갖고 그러면서 뭐 자가격리는 다 예상하고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그냥 못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2021년에 올해 코로나19 지금 여러분들 내년에 백신이 생산될 것 같죠? 어디 박 PD님? 백신 생산돼야죠. 돼야죠. 그러니까 그 소원은 되길 바라는 거죠. 안 되면은 이거 진짜 우리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백신 쪽으로 좀 기울어야 좋지 않습니까? 네. 자, 대한항공이 지금 이것까지 준비하고 있네요. 지금 항공사 중에 2019년에 코로나 백신 생산을 예정해 갔고요. 대규모 항공 수송의 길이 열릴 걸 예상해서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접종 주사위 있었잖아요. 그렇죠? 독감. 왜냐면은 이 의약품은요 온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온에 노출이 많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의약품 운송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의약품 물류 파트너 기업 들어가고 긴밀한 협력을 해서 TF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왜냐면 항공우선으로 다 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전 세계 항공사들은 여객도 태우고 사람도 태우고 그 밑에 이제 사람의 그 백에지라 그러죠. 짐을 태우든가 아니면은 국제 간의 EMS 우편물 태우고 다른 이제 화물 태우죠. 항공화물을. 근데 항공화물만 전용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국제 특송이라고 합니다. 자, 국제 특송 상계회사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국제 특송은요. 자, 독일의 DHL, 미국의 UPS, FedEx 이 3 빅3가 이제 워낙 큰데요. 역시 항공화물 올해 매출에 너무 호조입니다. 그래서 DHL 같은 경우 2019년 매출이 한 87조 6천억 원인데요. 뭐 영업이익은 작년에 5조 4,500원이었는데 올해 지금 2분기 성장 저기하고 영업이익 매출을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갖고 2분기만 22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곱하기 4 하면은 80 아마 제가 보기에는 90조에서 100조 나갈 것 같아요. DHL. 그만큼 제가 국제 특성도 한 10% 이상 물동량 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 포워딩 사업의 수익도 발생했지만은 우편 사업과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이제 전 세계 걸 이제 다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하다 보니까 특송이 뭐 포워딩이 계속 늘다 보니까 지금 규모가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제 특성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온 회사가 어디냐면 DHL 코리아입니다. 1977년에 설립해왔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특성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DHL에 이제 그 전용기가 600기, 700기가 있으면은 그 회사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또 어때요? DHL 그 차량 있잖아요. 그 지점 점포가 그러니까 DHL의 주요 거점이 있겠죠. 인천, 뭐 부산 그래갖고 몇 군데 이제 거점이 있으면은 거기서 뭐에 나머지를 여러분들한테 갖다 뭐 차량을 갖다 주겠죠. 그래서 델리바리 차량까지 해갖고 지금 한 1,350명이 근무하고요. 220여 개 국가 및 지역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항공화물은 전국의 네트워크 싸움이에요. 네트워크를 다 갖고 해서 자기네가 600, 700개 있는 비행기 노선을 띄우고 근데 비행기 한번 뜨면은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박 PD님 거기다가 컨소리아에서 물동량을 꾹꾹 많이 채워야죠. 물동량을 한 50, 60 채우면 40이 비면 돈이 안 되잖아. 어차피 플라잉 떠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딱 채워서 내보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뭐 한 15억 200만 개 취급을 배송 소포를 지금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는 미국의 UPS입니다. 2분기 매출이 24조 3,2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도 2조 6,100원. 야, UPS도 작년에는 한 88조 원 매출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만 지금 45조 원이니까 가볍게 올해 90조에서 100조. 아무튼 DHL하고 UPS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두 회사는 100조 달릴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페덱스입니다. 미국의 2019년 매출이 약 80조 원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90조 원 전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항공화물을 좀 한번 포인트 정리하면요. 마무리. 올해는 여행객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그렇지만은 항공회사들은 영업 손실을 줄이든지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항공화물 쪽으로 좀 개조하면서 달려가고 있고 이제 항공화물만 취급했던 회사들은 너무 좋은 세상이 됐다. 그래서 거의 이제 90조, 100조 시장이 왔다. 그래서 항공화물의 국제간 이동은 전년 대비 한 10% 늘었을 걸 보고 이 해상화물에서 지금 선봉량이 부족한 화물들이 다 항공호 쪽으로 왔기 때문에 항공화물의 운임, 인상은 계속되고 빠른 배송의 항공화물은 국제간에 더 여러분들한테 빠른 상품, 빠른 주문한 양을 갖다가
지금 집 앞에 갖다 주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분, 16분에 걸쳐서 전 세계 항공화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신 데이터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매주 월요일 날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화수목금은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진행입니다.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시면 어떻게 해요? 쿡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드립니다.